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우리 옆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영화가 따로 없죠. 밤에 편의점 한번 갈 때도 수십 번은 고민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당장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명만 있어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는 게 성범죄자인데요. 그러나 미국에는 아예 성범죄자가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다고 하죠. 이 마을들은 주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이거나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싹 다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자 마을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고 마을 내부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차라리 귀신이랑 사는 게 덜 무섭겠네. 미국 성범죄자 마을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파워키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미라클 빌리지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기적의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뭔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곳인가 싶은데, 이 마을에 누가 사는지 알게 되면 진짜로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하죠. 아니 다름 아닌 성범죄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라클 빌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짓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라켓볼 코치로 일하면서 무려 11명에게 성적 접촉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강제로 그 짓을 한 전과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곳에는 꽤 많은 사람이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몇 명이나 사는지 정확한 인원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BBC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마을 주민은 300여 명이라고 하죠. 성범죄자가 가득한 마을에 사람이 저만큼 사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진짜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마을 전체 인구 중에서 성범죄자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 그러니까 일부 평범한 주민들이 성범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였죠. 이웃집 주민 한 명이 성범죄자라고 해도 무서운 상황에서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인 곳에 왜 살고 있나 싶잖아요. 그러나 원래 미라클 빌리지는 성범죄자가 사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미라클 빌리지는 1964년 근처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지어진 공간이었는데요. 2009년에 한 목사가 갈 곳 없는 성범죄자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면서 성범죄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은 불안에 떨면서 사는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성범죄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플로리다주의 성범죄자 추적부서 형사들은 미라클 빌리지의 성범죄자들이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죠. 야, 문 열어! 이 새끼 어디 갔어? 또 발정난 새끼 마냥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 녀석 얼마 전에 취업해서 출근했는데요. 그러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돌아오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리고 너 얌전히 지내고 있지? 당연하죠. 이렇게 빡세게 감시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 그땐 그냥 싹둑 잘라버릴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매주 미라클 빌리지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차원에서도 성범죄자를 가려서 받고 있는데요. 성범죄자 중에서도 새싹을 짓밟는 등 진짜로 쓰레기 짓을 한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범죄자가 가득한 마을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일부 평범한 주민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성범죄자와 교류하며 지내기도 하죠. 이건 미라클 빌리지가 끔찍한 성범죄자 중에서도 그나마 좀 라이트한 놈들이 모인 곳이라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플로리다에는 쓰레기보다 못한 성범죄자들까지 모여 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바로 팰리스 모비론 파크. 팰리스 모비론 파크는 2020년을 기준으로 130여 명이 사는 마을인데요. 미라클 빌리지보다 사는 사람은 적지만 더욱 끔찍한 장소였죠. 왜냐? 팰리스 모비론 파크 주민은 싹 다 성범죄자기 때문이야. 팰리스 모비론 파크는 원래 겨울이 되면 추운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겨울을 보내던 이동식 트레일러가 모인 마을이었거든요. 하지만 2007년부터 성범죄 전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은 성범죄자를 피해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팰리스 모비론 파크는 성범죄자만이 남아있는 마을이 되었죠. 심지어 이 마을에는 새싹을 짓밟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온갖 쓰레기 오브 쓰레기나 할 짓을 행한 사람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놈들도 지들이 쓰레기라는 걸 알긴 하는지 표지판에 팰리스 모비론 파크는 성인 커뮤니티라고 쓰여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살고 있는 마을답게 환경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일단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스마트폰의 사용까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소리야. 게다가 굳이 성범죄자들이 가득한 마을에 외부인이 찾아올 리가 없었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거나 저 멀리 빙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곳을 정기적으로 찾는 곳은 음식을 전달해주는 종교단체와 성범죄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정신과 의료진이 전부였죠. 결국 팰리스 모비론 파크의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면 멀쩡한 정신도 이상해질 것 같잖아요. 심지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놈들이 뭔 일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니나 다를까 팰리스 모비론 파크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말에 따르면 매일매일이 우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성범죄자는 마을에서 7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그나마 거기는 성범죄자만 살고 있어서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팰리스 모비론 파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거주 중인 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팰리스 모비론 파크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죠. 도대체 이놈들이 왜 모여 살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나 싶잖아요. 보통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고 싶을 테니까. 하지만 성범죄자들이 굳이 자기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광고하면서 모여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에 관한 법이 빡세도 너무 빡세다는 거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미국의 성범죄자 처벌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주의 성범죄자 관련법은 미국에서도 빡세다고 하죠. 먼저 성범죄자들은 학교나 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등에서 약 3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이애미나 잭슨빌 같은 도시에서는 이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무려 약 760m까지 늘어나죠. 심지어 성범죄자들은 특정 안전구역에서 약 150m 이내는 돌아다니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서는 그냥 살지 말란 뜻이지. 이렇게 엄청나게 규제를 때려대니까 성범죄자들은 조건에 맞는 장소를 찾기 어려웠죠.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드디어 나왔네. 이제 호문서기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잠깐! 너네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298, 299, 300... 안돼! 너 여기서 못 살아. 뭐라고? 미치겠네. 그럼 부모님 집에는 가도 돼? 미쳤어? 바로 옆에 공원 있는 거 안 보여? 네가 여기 살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돌아다녀. 절대 안 돼. 그러면 나보고 도대체 어디서 살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곳마다 법에 위반되는 장소인 경우가 많았죠. 결국 성범죄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미라클 빌리지나 페리스 모비론 파크 같은 곳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들이 한 마을에 몰려 살게 된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범죄자가 살기도 힘들 만큼 플로리다주의 성범죄자 관련법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냐? 그 이유는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라고 하죠. 바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2005년 존 쿠이는 옆집에서 제시카를 납치해 강제로 그 행위를 하고 촬영을 하는 등 쓰레기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고 제시카를 땅에 매장하여 질식사하게 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지만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니, 존 쿠이가 성범죄 전과 이범이라는 거야. 심지어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만에 모범수로 출소한 상태였죠. 피해자의 가족은 미리 알았으면 옆집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분노했고, 미국 전역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모범수인 줄 알았던 사람이 출소 후에 또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보니 플로리다주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명 제시카법을 제정하죠. 제시카법은 성범죄자 중에서도 최악의 쓰레기인 놈들에게 추범이라도 2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하도록 한 법입니다. 게다가 만약 정신 못 차리고 또 같은 짓을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제시카법은 플로리다주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죠.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 놈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플로리다주는 현재까지 성범죄자를 빡세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먼저 전자발찌를 통해 24시간 내내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는지 감시하고 통금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또 운전면허증에 이놈은 성범죄 전과자다 라는 걸 명시해 놓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플로리다주의 성범죄자들은 이게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라는 걸 느낀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으면 그 정도의 벌은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이 성범죄니까. 이로 인해 플로리다주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플로리다 주에는 새싹을 짓밟은 성범죄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3년 5월 1일에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죠. 이렇게 플로리다주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먼저 성범죄자 알림 2에 따르면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423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교육시설에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무려 422명. 그러니까 한 명 빼고는 싹 다 근처에 살고 있는 거지. 게다가 300m 이내까지 와도 403명이나 살고 있었고, 심지어 5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도 51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이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죠. 또 학교나 보육시설이 많은 수도권에서 밀려난 성범죄자가 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새롭게 추진 중인 법이 성범죄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더 이상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